주변에 자꾸 밥 챙겨주고 사소한 것도 기억하고 연락 끊기지 않게 하는 여자 있으세요? 그거 그냥 친절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마음속에 뭔가 궁금한 게 생기셨다는 거 아닐까요? 혹시 이런 상황이 있으셨나요? 모임에 나갔는데 유독 한 분이 자꾸 눈에 밟힌다. 그런데 그분도 나를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한테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원래 저런 분인지 아니면 나한테만 그런 건지 도무지 구별이 안 된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뭔가 신호 같은 게 느껴지는데 내가 너무 혼자 착각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확인도 못하고 그냥 혼자 가슴만 두근거리다 끝난다. 네, 60대 이상의 감정은 이렇게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20대, 30대처럼 저 당신 좋아해요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들이대지도 않아요. 훨씬 더 섬세한 방식으로, 훨씬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저는 20년 넘게 중장년층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해온 상담사입니다. 상담실에서 수백 명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만나왔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의 감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진지해지고, 더 소중해집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표현 방식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60대 여성이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만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 5가지.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분의 마음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제 상담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한두 달 전에 모임에서 허리가 좀 안 좋다고 잠깐 언급을 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모임에 나갔더니 한 분이 허리는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 말한 걸 잊고 있었는데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마디 했는데 한 달쯤 지나서 그분이 아드님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대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기억력이 좋은 분일까요?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의 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더 많은 인지 자원을 할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의 말은 자연스럽게 더 잘 기억하고 더 오래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주의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한 말만큼은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건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감정이 그만큼 크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꺼내서 말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과 그것을 말로 꺼내는 것은 달라요. 기억을 꺼내서 말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신경 쓰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지난번에 손자 돌잔치라고 하셨잖아요. 잘 지냈어요? 전에 드셨다는 설렁탕집, 거기 어디라고 하셨죠? 지난번에 무릎 때문에 병원 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온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속 어딘가에 소중하게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 말을 2달 뒤에도 기억해서 물어봐 줄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까지 챙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한 말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 절대 사소하지 않아요. 두 번째, 외모와 옷차림에 갑자기 변화가 생깁니다. 이건 조금 더 눈에 보이는 신호예요. 제가 상담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 65세 남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걷기 모임에 항상 비슷하게 편하게 입고 나오시던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도 새로 하시고 색깔 있는 옷도 입고 오시고 어떤 날은 립스틱도 바르고 오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행사 있나 싶었는데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그분이 그렇게 달라진 게 언제부터예요?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모임에 처음 나간 다음부터인 것 같은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 달라진 모습이 주로 어떤 자리에서 나타나나요? 모임 말고 다른 데서도 그러시던가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모임에서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60대 이상의 여성들, 특히 지금의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많은 분들이 외모, 꾸미는 것에 그다지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이 나이에 뭘 꾸미겠어. 편한 게 최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젊은 세대처럼 매일 화장하고 코디 맞추는 문화에서 사신 분들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남성이 생기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용실을 더 자주 가게 되고 옷장을 열어보면서 뭘 입을지 고민을 하게 되고 오랫동안 안 바르던 립스틱을 꺼내게 됩니다. 심지어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상관리라고 해요.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나이와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20대도 그렇고 60대도 그렇고 80대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선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노력이 특정 사람이 있는 자리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꾸미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날 것 같은 날, 그 사람이 올 것 같은 자리에서 유독 더 신경을 써요. 그 모임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는 평소처럼 편하게 입고 다니면서 그 모임만 있는 날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한다면 그건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오늘 좋아 보이세요. 혹은 머리 새로 하셨어요? 하고 알아채주면 그분이 유독 기뻐하고 환해진다면 그 반응 자체가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봐 주기를 바랐던 거니까요. 세 번째, 음식을 챙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유를 붙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가장 따뜻하게 느끼는 신호이기도 해요. 한국의 60대 이상 여성들, 특히 지금의 어르신, 세대는 감정을 말로 직접 표현하는 문화에서 자라지 않으셨어요. 이분들이 젊던 시절에는 좋아해요. 보고 싶었어요. 당신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말을 직접 하는 게 낯설고 어색한 시대였거든요. 감정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음식입니다. 상담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그분이 자꾸 뭘 갖다 주세요. 본인이 직접 담근 김치라고, 텃밭에서 키운 고추라고, 아는 곳에서 좋은 걸 얻었다고. 처음엔 그냥 인심 좋은 분인가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한테만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러시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모임 끝나고 밥 먹을 때 그분이 항상 제 그릇을 신경 쓰세요. 제 앞에 반찬을 놓아주시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맛있어요 하시면서. 처음엔 그냥 살갑게 사시는 분인가 했는데 다른 분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경우도요. 어느 날 제가 소화가 안 좋다는 말을 했었는데 다음에 만났을 때 이게 소화에 좋다고 해서 챙겨왔어요 하시면서 뭔가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나한테만 그런다. 둘째, 내가 한 말을 기억해서 그에 맞게 챙긴다. 셋째, 반드시 이유나 핑계를 붙인다. 세 번째가 특히 중요해요. 왜 이유를 붙일까요? 당신이 좋아서 챙겨드리고 싶어요라고 직접 말하면 너무 민망하고 상대방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마침 많이 생겨서요. 이거 드시면 무릎에 좋대요. 어차피 저 혼자 다 못 먹어서요. 이 집 것이 맛있다고 해서 사왔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 말들 표면적으론 그냥 친절한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사실은 핑계예요. 직접 말하기 민망하니까 이유를 붙여서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거예요. 행동은 하고 싶은데 그 행동이 너무 적극적으로 보일까봐 포장지를 씌우는 거예요. 이게 60대 여성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말 대신 손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음식 챙기기에는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잘 먹었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요.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이고 진심 어린 배려는 관심이 없이는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자꾸 뭔가를 챙겨주는 분이 계신가요?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쓰는 그 정성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용기 있는 감정 표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이유를 만들어서 먼저 연락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그분이 자꾸 문자를 보내시긴 하는데 유익한 정보나 웃긴 영상 같은 거 공유하시는 거라서 그게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보내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구분하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관계에서의 연락은 용건이 있을 때 합니다. 모임 시간 확인, 장소 변경 안내, 공지사항 전달. 이런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이 해결되면 연락이 끊겨요. 하지만 마음이 있는 경우는 달라요. 연락을 하고 싶어서 이유를 만듭니다. 뉴스 기사를 보내면서 이거 보셨어요? 건강에 관한 내용이라 생각나서요. 날씨 이야기를 꺼내면서 요즘 일교차가 크다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웃긴 영상을 보내면서 이거 보다가 왠지 어르신 생각이 나서요. 좋은 글귀를 보내면서 오늘 이 글이 너무 좋아서 공유해요. 이 메시지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전부 당신 생각이 났어요 라는 말이 숨어 있어요. 직접 보고 싶어요, 생각났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콘텐츠를 매개로 연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확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 내용이 나한테 맞춤형이냐는 거예요. 그냥 단체 카톡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고 했던 부위에 관한 건강 정보를 찾아서 보내거나 내가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점 관련 기사를 보내거나 내가 관심 있다고 했던 주제의 영상을 찾아서 보낸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면서 일부러 찾아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연락의 빈도와 타이밍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오늘 날씨 좋네요. 비가 오면 비 오는데 우산 챙기셨어요? 명절이 되면 가장 먼저 연락이 온다면? 이건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에서 나오는 연락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며칠간 연락이 없으면 안부를 먼저 물어온다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잘 지내시죠? 이런 연락은요, 사실 단순한 안부가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다, 괜히 걱정이 된다는 감정이 안부라는 형식을 빌려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이 답장을 빨리 그리고 길게 보냈을 때 그분이 더 활발하게 반응하고 대화가 길어진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짧게 답하거나 늦게 답하면 살짝 풀이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건 감정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5번째, 그 사람 앞에서만 유독 밝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잘 웃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신호일 수 있어요. 사람은 긴장하면 2가지 방식으로 반응해요. 조용해지거나 오히려 더 활발해지거나.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더 생기 있고 활발해지는 반응이 많이 나타나요. 상담하면서 들은 이야기예요. 선생님, 이상한 게 있어요. 그분이 원래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에요. 모임에서도 크게 나서지 않고 조용히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랑 둘이 앉거나 제가 근처에 있으면 갑자기 말도 많아지시고 웃음도 많아지고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제가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너무 잘 들어주세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눈을 맞추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중간중간 맞장구도 쳐주시고 제가 농담을 하면 진짜 재미있다는 듯이 웃어주시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이 2가지 이야기에서 핵심이 뭔지 보이시나요? 반응의 차이가 특정 사람 앞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으면 표정이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져요. 이건 억지로 만들 수 없는 반응이에요. 의식적으로 통제가 잘 안 되는 본능적인 반응이거든요. 그 웃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예의상 웃는 미소와 진심으로 즐거울 때 나오는 웃음은 달라요. 예의상 웃는 미소는 입 주변 근육만 움직여요. 하지만 진심으로 즐거울 때는 눈 주변 근육도 같이 움직입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면서 눈이 초승달처럼 되는 그 웃음. 이걸 심리학에서는 뒤센 미소라고 불러요. 이 웃음은 의도적으로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이 여러분 앞에서 눈까지 웃는다면 그건 진심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신호가 있어요. 자기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예요. 사람은 신뢰하고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만 자기 이야기를 꺼내요. 자식 이야기, 건강 걱정, 힘들었던 과거, 아직 이루지 못한 꿈, 이런 이야기는 아무한테나 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여러분 앞에서 마음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또 이런 행동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특별히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여러분 쪽으로 몸이 향하거나 눈이 자꾸 여러분에게 가거나 여러분의 반응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리를 비우거나 일찍 돌아가려 하면 그분이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짓거나 벌써 가세요?
하고 만류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두 합쳐지면 그건 굉장히 강력한 신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 자,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다시 꺼낸다. 둘째, 외모와 옷차림에 갑자기 변화가 생기고 특정 자리에서 유독 그렇다. 셋째, 음식이나 물건을 챙기는데 나한테만 그러고 반드시 이유를 붙인다. 넷째,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이유를 만들어서 먼저 연락하고 맞춤형 정보를 보낸다. 다섯째, 그 사람 앞에서만 유독 밝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눈까지 웃는다. 지금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꽤 특별한 감정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호를 읽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감정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이야기예요.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너무 창피해요. 자식들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이 나이에 누굴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냥 제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안타까워요. 왜 창피해야 하고 왜 이상한 건가요? 사람이 사람에게 끌리는 감정은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60대든 70대든 80대든 따뜻한 감정, 설레는 마음,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 이건 인간이 살아있는 한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설레는 감정이 생겼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고 아직 따뜻하고 아직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증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60대 이후에도 따뜻한 감정적 교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건강 지표가 훨씬 좋고 인지 기능 저하도 느리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요. 단순히 행복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정이 없어지는 순간이 어디냐고요? 죽는 순간이에요. 살아있는 한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설레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게 60대라고 해서 70대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신호가 보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거창한 고백이나 급격한 행동을 권하지 않아요. 특히 이 나이대에서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가는 게 서로에게 훨씬 좋아요. 작은 것부터 응답해 주세요. 상대방이 음식을 챙겨주면,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기억하고 계셨어요? 감사해요. 하고 진심을 담아 말해주세요. 그분이 연락을 보내오면 성의 있게 조금 더 길게 답해주세요. 모임에서 눈이 마주치면 한 번 더 웃어주세요. 그분이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이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됩니다. 아, 내 마음이 닿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렇게 조금씩 쌓여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감정이 생겼다면 너무 숨기려 하지 마세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면 그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방식처럼 이유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다가가셔도 돼요. 음식을 챙겨가도 좋고 건강 정보를 보내도 좋고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도 좋아요. 그렇게 조금씩 신호를 보내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세요.
인생의 후반부에 따뜻한 동반자가 생긴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조금만 용기를 내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에 작은 온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